AC8자 필즈 슬래시 050 613. 시간이 아깝다고요? 어느 날 제가 가입한 클럽의 주인장으로부터 하나의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인즉 한 투자자가 좋은 아이템을 찾고 있으니 발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면 방문 상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친절하게도 너무 많은 전화와 메일이 요청되므로 전화 및 이메일 상담은 사양하며 꼭 필요한 사람만 방문해 달라는 사족까지 달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그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다른 면담자가 있어 30분 기다렸다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사업계획서, 특허 관련 서류, 기업체 납품 계약서 등을 낸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의 사업 비밀을 자신의 정체는 밝히지도 않은 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원하고 있는지,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 확인한 후 간략히 저희 사업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리고 서로 원하는 바가 충족될 수 있다면 추후 자세한 계획서를 들고 와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하니 하는 말인즉 사장님 같이 분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야 하는 저로서는 시간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받을 자세도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자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료도 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아, 됐어요. 시간이 아까우니 돌아가시고 앞으로 투자 받으시려면 자료부터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하고 따뜻한 충고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왕복 3시간의 지하철, 대기 30분, 상담 시간 10분. 그는 10분 낭비하였지만 저는 3시간 40분을 낭비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의 아이템에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할 계획인지 처음부터 정보를 주던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1차 상담 후 방문을 요청할 일이지 자신이 바빠서 전화도 이메일도 할 수 없으니 무조건 방문하라고 해놓고선 남이 사업 아이디어나 비밀을 얻으려는 속셈도 얄밉거니와 바쁜 시간 쪼개어 방문한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자기 시간 10분이 그렇게 아깝다고 호들갑을 떠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220분 대 10분. 나의 몸값은 그의 22분의 1. ACA 필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또 다른 한 투자 유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통화한 후 만남이 이루어졌고 바로 저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저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투자자는 제조업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을 뿐더러 투자를 하더라도 아이디어나 독점권만으로는 안 되며 완제품이 완성되어 양산체제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구체적인 마케팅 플랜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에 대한 납품 계약서 및 초도 발주서까지 있어도 투자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준비해서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신생기업이 아이디어를 특허내거나 국내외 독점권을 받기도 어려운데 시제품은커녕 완제품에 양산체제까지 준비하고 심지어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서까지 요청하니 이건 도대체 투자인지 대출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해주면서 지분까지 챙기는 투자를 가장한 고리 사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ACA, 벤처기업 육성, 기술담보, 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신문지상이나 공중파 방송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관리함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바에야 아예 발표나 하지를 말지. 어느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전 창업 3년 이하의 유망 중소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책 자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신문 보도가 있어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대대적인 홍보 팝업창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에 혹시나 하고 한번 방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구의 상담자를 만나니 우선 창업 일자와 매출 실적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CM 생산한 후 이를 유통할 새로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술 도입료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을 받고자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 왈, 신설법인은 자금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서류 심사는 해드리지만 기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씀 고맙기는 하지만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예비 창업자 지원을 정부에서 강조하였고
D사의 홈페이지에도 분명 크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 창업자는 기대도 하지 말라니 정부는 허위 과장 광고에도 아무 상관 없습니까? 하고 다소 따지듯 되물어 보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비 창업자에게 지원된 거는 한 건이고 그것도 1억 미만으로 그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보나 기획은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출 실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저의 수고를 덜게 해준 고마움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첨언을 들으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단에서의 심사 기준은 매출 60%, 기술 등 기타 40% 비중인데 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 70%, 매출 및 기타가 30% 비중인 바사업 내용이 해외 첨단 기술 도입인 바 기술신보에 가서 상담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한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는 창구에서 이런 제하에 거절당하였습니다. 예비 창업자든 3년 미만 창업자든 심사 후 매출 실적 일정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함으로 돌아가라는 투였습니다. 상담 자체를 귀찮아하는 듯하여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하하 그렇습니까? 저는 그저 기술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는데 담당자 하는 말 개나 소나 다 찾아오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기술신보 대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한 대 들었는데 기술신보 자금은 이미 주인이 있는 돈으로 1년 전에 작업해 두어야 다음해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 가능하며 당해 연도의 대출 신청 심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자투리 대출 정도는 운 좋으면 받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작업해 두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위를 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인맥이 닿지 않으면 대출받기가 힘든 사회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이던 기술신보던 다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ACA 얼굴과 체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일지라도 마케팅과 영업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러한 마케팅력과 영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인 홍보 및 광고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과 영업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마케팅력과 영업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신생기업으로서는 후자의 전략을 선택하거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홍보 및 광고를 통하여 필요 자금과 영업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홍보 및 광고와 관련하여 신문기자 출신을 비롯하여 기획사 관계자 등 여러분을 만나보았는데 한결같이 성과에 대한 보수금보다는 사전 작업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계약금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같이 윈윈하는 입장에서 성공 시 그 과실을 나누자는 제안은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언론사 및 방송사의 담당자와 절친하기 때문에 기사를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 그들의 얼굴과 체면이 서는데 사실 신생기업에 대한 신뢰도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자신들도 리스크가 크고 잘못되면 향후 사업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맺기를 강요합니다. 사실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는다면 구태여 그들의 힘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접대비 명목의 계약금이라는 것은 향후 그들이 요구할 금전적 보수에 대한 전초전에 해당하는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준 돈이 아까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속고 속이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입니다. ACA 부동산 담보대출 줄일 수도 있다? 하는 박승 총재. 분당 아파트값이 한 달 사이, 아니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농담으로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대서특필된 인터넷과 신문을 접하고 보니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크레이지 코리아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건교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급기야 하는 박승 총재까지 나서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은행 대출 받고 일부 현금 투자하여 은행 이자 내더라도 일주일에 1억 오르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으며 있으면서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강남이나 분당에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은 팔 집도 아니고 사고 팔아 돈벌이 할 처지도 아닌 그저 출퇴근하며 가족과 함께 육신 하나 거둘 집인데 그놈의 투기꾼들 때문에 세금만 왕창 더 내게 생겼으니
한숨만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박생 총재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에 대해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마저 오락가락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마당에 이들의 염장에 불 지르는 듯한 박 총재는 얼마나 민초들의 고통을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카드 사태로 인하여 신불자가 양산되자 정부에서는 대출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각 은행의 담보대출 금액을 줄이라고 지도하였는데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담보물 가치가 충분한데도 다 받지 못하고 이 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담보감정료, 등기료, 고율의 대출금리, 알선 수수료 등 금전적 시간적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은행이 이러한 수요를 간파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1순위인 담보물에 대하여 제휴사인 이 금융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은행으로서는 대손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제휴사인 이 금융권은 보다 많은 대출 실적과 고율의 대출이자를 취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피눈물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지하철역에 비치되어 있는 한국까지 신문 포커스 2005년 3월 18일자에서 읽었는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아주 작은 기사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인터넷을 통하여 4대 중앙지에 이 기사가 있는지 검색하고 또 검색하여도 어느 한 곳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은행이나 이 금융권에서는 연립주택은 아예 담보대출을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가 있어 개인이 가면 절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간에 중개자를 끼고 고율의 중개 수수료를 주면 대출되는 것이 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담보대출 한도를 또 줄일 수도 있다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ACA. 차라리 사회연대은행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땅값이 올라 공장 부지 매입 못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수도 특별법마저 또 다시 위헌 소지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미 전국 토는 투기장화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공장 부지 매입하려 해도 도무지 기업으로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서 공장 부지까지 구할 수 없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얼마 전 미국의 한 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해당 주에 막대한 세제 및 공장 부지 제공 혜택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술센터가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공장 인근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10년간의 법인세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전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보다 받는 혜택이 많다면 구태여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LG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내 삼성이나 LG의 대규모 투자는 애국심 외에는 마땅히 설명할 길이 없으며 경기도의 해외 투자 유치는 정말 놀라운 성과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땅값 상승으로 공장 부지를 구할 수 없다는 절규는 적어도 저에게는 90%가 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웬만한 중소기업들의 공장은 이미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장 부지를 찾는 수요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공장을 운영한다는 회사의 공장을 가보면 공장이 아니라 조립식 창고에 불과합니다. 즉, 공장다운 공장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왜 대부분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데 국내 공장 부지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까요? 바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에서 돈 벌기가 어렵다 보니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자 수익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발상이 아니라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의 말씀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의욕보다는 공장의 특혜를 누리고 사회적 비난도 면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소업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첨단 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여 어렵지만 국내에서 굳굳이 살아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오해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짜 90%가 진짜 10%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ACA. 다소 지루한 긴 글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세상에 지친 비관론자의 한탄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 도전하는 도전자의 도전사로 읽어주시기 바라며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포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